우현진 TV님 거를 한번 보죠. 말을 조리 있게 못한다 생각해서 스피치 학원 등록했는데요. 일단 LBC 스피치는 LBC 학원은 아니에요. LBC 아카데미 아닙니다. 밤새 원고를 짜서 그 물건을 설명하는데 말이 안 나와요. 말 막힘 형상도 있고 일단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1초 2초 동안 외운 것을 떠올려서 떠듬떠듬 이야기하다 보니 한 문장을 매끄럽게 말하지 못해요. 평소에 대화할 때는 이 정도는 아닌데 외운 것을 자연스럽게 말하지 못하는 게 무슨 문제일까요? 제가 생각한 것을 이해를 못했나, 맥락을 모르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 못했나입니다. 외운 것을 말해야 한다는 긴장과 강박증일까요? 원래 성격이 그러는 건지 알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 좀 여기에 언급된 거는 여기 언급된 것들은 좀 보면 아마 이제 어쨌건 스피치 학원을 다니고 계시니까 거기에서 답변을 들으시는 게 가장 어쩌면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거기에서 이런 피드백을 주고 가르쳐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말씀드린 거는 어제 밤새 외웠다, 밤새 원고를 짰다, 이거는 어쨌든 기억이지만 1초, 2초 동안 외운 것을 떠올려서 떠듬떠듬 얘기한다는 건 이건 또 단기 기억이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이걸 나누자면 좀 이런 단기 기억, 뭐 워킹 메모리 이런 짧게 기억해서 말을 하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기억력의 차원이라기보다는 좀 집중력, 주의 집중력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두 가지가 다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본인께서 직접 문제를 파악한 것처럼 내가 이해를 못했나, 맥락을 모르나, 전체의 구조를 파악 못했나, 이런 것보다는 만약 이 두 가지에서 다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는 저는 뭐 강박증까지라고 말씀하셨지만 굳이 강박증까지는 아니고 너무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높은 기대치,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여기서 이제 뭐 물건을 설명했다고 했는데 이건 뭐 물이거든요. 방금 정수기에서 정수된 맑은 물입니다. 말을 할 때 목마름을 개선해주고 그리고 입에 있는 것들을 씻어내가주면서 한 번 더 청량감을 줍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이 물은 방금 막 정수기에서 정수된 청량감을 주는 아주 깨끗한 물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두 가지의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근데 전자로 외웠다고 해서 후자가 틀렸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아마 전자로 외웠다가 후자로 말을 하다가 이 글자가 틀렸네라고 생각하면서 틀렸다는 생각이 마음속으로 더 크게 와서 자리 잡으면서 뒤에 얘기를 못 해버리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라고 좀 유추해봐요. 뭐 제가 직접 본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문장을 처음에는 외워서 하는 것도 도움이 되죠. 처음에 이제 문장을 외우고 스피치를 하고 이런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되는데 이것보다는 처음엔 이렇게 연습을 하고 그리고 그 정도 비슷한 레벨 혹은 뭐 그런 스피치를 학원을 다니시니까 거기에서 그런 연습을 하고 플러스로 나중에는 문장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단어를 외우는 거지. 지금 제가 이 물을 만약 설명하면 정수기, 목넘김, 청량감 이 세 가지 단어만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만 언급이 되면 그건 오케이인 거예요. 그건 오케이. 근데 이러려면 이 단어가 맥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문장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사람마다 기억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 저는 그 원고를 짜고 물건을 설명하는 그런 부분을 처음에 원고를 다 짜잖아요. 텍스트로 다 짜요. 다 짜실 거예요, 아마. 그렇게 다 짠 거를 이미지화 시키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원고를 처음에는 뭐 워드나 한글 파일처럼 이렇게 다 쓰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거를 하나의 장표로 만들어 보세요. 이쁠 필요 없어요. 이쁠 필요 없고 파워포인트든 아니면 뭐 파워포인트가 익숙하지 않으시면 연습 그냥 노트에 한 장에 뭐 단어를 적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걸 뭐 제목이 있겠죠? 그냥 뭐 물이라고 쓰고 그 밑에 정수됨, 청량감 딱 두 가지 단어가 있는 하나의 장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방금 정수된 청량감이 있는 물이라는 이 페이지 하나만으로 실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내가 말을 할 수 있어요.
뭐 무궁무진하기까지는 않겠죠. 두 가지 단어로 뭐 말해봤자 얼마나 말하겠습니까만은. 이제 거기에서는 내가 어제 이 물을 마셔봤더니 이 정수되지 않은 물과 정수된 물은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정수된 물을 가지고 마셔보니까 확실히 집중력도 높아지고요. 입안에 청량감이 주는 그 상쾌함 때문에 조금만 공부해도 내가 머릿속에 막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풀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외운다고 되느냐? 외우면 더 안 되죠. 외우면 더 안 되지. 물론 내가 외워서 대본을 쓴 게 너무너무 완벽한 대본이다. 예를 들어서 정말 막 찰리 채플린이나 주성치가 그렇게 막 꼼꼼하게 쓰는 그 완벽한 코미디의 시나리오를 세팅할 정도로 내가 완벽한 시나리오 작가다. 그래서 그걸 해야만 최선의 결과가 나온다. 라고 하면 쓴 거를 그대로 해야 되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 무언가 대본을 가지고 할 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단어가 들어가고 맥락이 맞으면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오케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오케이인 것들을 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좀 순서가 있는데 제가 지금 순서를 좀 섣불리 말씀 못 드리는 게 또 그 학원에서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제 방법이 있을 거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맞지 않으실 수도 있을까봐 좀 그러는데, 저는 그래서 만약 이런 식의 문제가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나갈 수 있겠지만 처음에는 대본을 외우겠죠. 그 다음에는 그 대본으로 파워포인트든 어쨌든 장표를 만들고 그 장표를 보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이 단계에서는 그 장표를 보는 게 일종의 컨닝 페이퍼가 되는 거죠. 그 책을 펼쳐놓고 시험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그걸 펼쳐놓고 말이 막히면 그 보면서 설명을 하는 식으로 물건 앞에 놓고 장표에 내가 평소에 까먹을 만한 거를 해놓고 읽고. 근데 그 과정에서 장표를 만약 출력할 수 있으면 출력해가지고 기억해 놓을 만한 거를 적어놓으면 좋겠죠. 다음에는 이 말을 좀 적으면 좋겠다. 플러스 알파로 해서 뭘 적어놓고. 그러면 장표가 좀 더 단단해지겠죠. 그렇게 해서 몇 번 하다 보면 그 장표가 머릿속에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 단어와 맥락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제가 이 다음 주에 이 5시부터는 2시간 동안 특강을 할 거거든요. 지금 그거를 제가 이제 며칠 전부터 좀 준비를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는 저는 그 내용을 외우고 있어요. 근데 2시간짜리 어떻게 외웁니까? 라고 하는데 당연히 모든 모든 텍스트를 다 외우진 못하죠. 근데 그거를 알아요. 각 장표마다 어떤 키워드가 있고 각 장표가 어떤 순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만 알면 나머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다 외워지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장표를 남한테 맡기거나 아니면 내가 그 물건 설명을 남이 적어준 거를 외우거나 이러면 그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거나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장표를 내가 직접 만들면 가능해요. 그래서 원고를 직접 쓰시잖아요. 그러면 그 원고를 다시 장표로 만들어서 단어화 시키세요. 그러면 그 단어가 훨씬 더 그 머릿속에 남을 거예요. 맥락이 이어져요. 리허설 그리고 준비는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이 될 때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모든 텍스트를 완벽히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맥락을 기억하기 위해서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어야죠. 계속 그 생각을 하다 보면 그게 내가 처음 연습은 찔러도 나와야 돼. 처음에 내가 어떠한 제품에 대한 거는 찔러도 나오는 거죠. 이 물에 대해서 나는 정수기에 걸른 깨끗한 물이고 청량감을 준다. 이 두 가지는 제가 이 물에 대해서 제품을 설명한다고 처음에 해서 내가 키워드를 적어놨으면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잊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는. 그리고 그게 처음에는 물에 대해서 2가지, 3가지 키워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에서 또 3가지 키워드가 있고 또 어떤 것에 3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그럼 또 이게 묶여서 또 하나의 키워드가 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늘려나가면 나중에는 외울 필요 없이 어떠한 제품만 딱 디밀면 술술술 나오게 되는 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모든 문장을 완벽하게 외운다 보다는 전체적으로 각각의 어떤 그 포인트마다 한 장표가 일종의 세션이라고 할까요? 큰 세션 안에 또 작은 세션이 있겠죠. 그 장표를 설명하실 때 제품을 설명하신다 그러면 그 제품의 뭐 역사부터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역사는 뭐 지루하다 그러면 뭐 그 제품에 대해서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을 거고, 이 제품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제품을 여러분들이 씀으로써 어떤 혜택을 받을 거다. 이래서 이렇게 큰 맥락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제품이 뭐 어떤 믿을 만한 회사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그 회사에 대해서 언급을 잠깐 하는 그런 세션이 있을 거고,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한 세션, 그러면 이 회사 창립자에 대한 얘기를 얼핏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 회사가 가지는 브랜드의 유래를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식의 이제 세션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품의 특성을 나오는 세션이면은 그 제품이
어떠한 장점이 나오겠죠. 뭐 재질은 뭐고, 뭐 어떤 부분이고, 이런 이 상품 자체가 가지는 그 특성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걸 씀으로써 여러분들이 뭐 머리도 좋아지고 이거를 뭐 상쾌하게 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쓸 것이고 그래서 니네가 뭘 얻을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 존재할 거란 말이죠. 이렇게 뭐 세 가지 단락으로. 그럼 각각의 단락마다 또 지금 뭐 중간에 뭐 이 제품의 특성을 얘기했다 그러면 뭐 재질도 있을 거고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각각의 하나가 장표가 되겠죠. 그러면 그 장표마다 들어가는 특성들을 처음에 외우는 거죠. 이거 전체를 다 외울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장표 하나만 보고 그리고 이런 텍스트 하나하나를 굳이 외워야 되느냐? 안 외워도 돼요. 장표 띄워놓으면 되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장표를 띄워놓기 힘들다. 그러면 뭐 이런 뭐 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카드를 보면서 그 중요한 그런 수치 같은 거는 보고 할 수도 있겠죠. 나중에 실제로 내가 실전에 나가서까지 보면은 좀 없어 보이니까 그때는 머릿속에 넣어야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게 다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워서 스피치를 한다. 텍스트를 그대로 한다. 이거는 실은 어느 순간, 어느 시점이 지나면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심사 나가서 볼 때 이게 발표력이 그 심사의 항목인 경우가 있고 항목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이게 어떤 학교에서 우승을 해서 이게 또 어디 더 전국대회를 나간다. 그러면 보통 발표 점수가 그 항목에 들어가거든요. 왜냐면 얘네가 발표를 잘해야 나가서 경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뭐 그 제품 자체로 갖고 이제 아이디어 갖고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 뭐 발표 항목이 없는 경우도 있죠. 근데 발표 항목이 있는 경우에 저는 뭘 들고 나와서 읽는다 이거 빵점 줘버립니다. 저는 발표 점수에서 그 팀은 빵점이에요. 물론 발표 점수가 뭐 10% 정도밖에 안 돼서 다른 부분에서 이 친구들이 잘하면 높은 점수를 또 주지만 최소한 뭘 들고 나와서 읽는 팀한테는 무조건 빵점 줘요. 왜냐면 그거는 발표 준비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들고 나와서 읽는 게 아무리 완벽한 시나리오를 썼어도 내가 그냥 PT 보고 이해하는 게 나아요. 만약 그렇다면. 그래서 보통 그리고 또 문제가 들고 나서 읽는 애들 중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 걔네들은 질문하잖아요. 대답을 못해.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한다고 다른 팀원을 불러요. 팀원이 없으면 대답을 못해.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무언가 이런 컨텐츠를 발표하거나 이럴 때 연습할 때도 똑같아요. 원고를 가지고 줄줄 외워서 읽는 거는 모르겠어요. 이게 업종에 따라서 그게 필요한 업종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영업 같은 경우에도 그 영업 시나리오에 따라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회사도 있거든요. 왜냐면 그 영업의 시나리오는 오랜 세월 동안 다듬어진 시나리오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홈쇼핑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시나리오가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아무것도 없는 백지인 사람들을 이대로만 읽게 할 수 있으면 그건 성공할 수 있다. 성공률이 보장된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들이 세상에 존재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나리오들은 고객들의 심리 그런 변화에 맞춰서 만들어졌을 테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회사의 부품이 되고자 한다면 그 시나리오를 줄줄줄 외워야겠죠. 근데 내가 좋은 프레젠터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좋은 접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잘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뭐 이런 학원이나 이런 것들이 실은 그런 영업이나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기존에 잘 짜여진 그런 툴을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다. 그러면 그런 톤시 하나 안 틀리게 줄줄줄 외워서 나오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 만약 그렇다 그러면 1초 동안에 외운 것을 떠올려서 떠듬떠듬 얘기하는 이런 게 아니라 처음에 어떻게 연습을 하냐. 그러니까 완벽히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는 방법. 그 종이로 적어놓은 원고를 옆으로 너무 길지 않게 한 이렇게 좀 짧게 끊어서 종이로 가려서 하나씩 보면서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다음 줄에 뭐가 나올지 예측하면서 읽어요. 예측하면서 읽고. 이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한번 끝내고 또 하고 하면 어느 순간에 보면 다음에 뭐가 나올지 알아요. 다음에 뭐가 나올지 머릿속으로 나와. 머릿속으로. 그 다음으로는 말로 해요. 말로. 그래서 어느 한 번에 이 시나리오를 완벽히 다 외우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회사에서 원하는 혹은 뭐 그 업계에서 원하는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단어를 뭐 좀 바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품 판매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래서 이거는 그 업종에 따라 다를 거라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학생들한테는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필요한 건 그 친구들이 좋은 프레젠터가 되고 자신을 어필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지 어떠한 정해진 거에 있어서 제품을 팔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유현진님께서 내가 지금 왜 이걸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강박이나 긴장 이런 것을 많이 하는 사람이 그 유리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연습법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을 거고. 근데 확실한 건 긴장은 연습량에 따라서 줄어드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연습을 해도 줄어들지 않는 그 긴장에 어느 그 뭐랄까요, 액기스는 있어요. 그 고체가 있는 거죠. 씨앗처럼, 사과 씨앗처럼 아무리 사과를 먹어도 먹을 수 없는 그 씨앗의 부분이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긴장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겉에 있는 그 사과의 말랑말랑한 부분은 연습을 함으로써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리허설은 완벽할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하는 거라고. 그 완벽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그거 하기 전까지.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오고. 첫 번째 방법 프리젠터가 맞으시면 외워서 하시는 것도 한 번 정도는 해보시면 좋은 훈련인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 단어들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이라는 게 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도 지금까지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 강의라는 차원에서의 말은 처음부터 확실히 잘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뭐 친구들이랑 있을 때 말을 뭐 못하는 편은 아니었으니까. 근데 그것도 좀 정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중학교 때까지는 말을 잘 못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말을 잘 못한다기보다는 안 하는 편이었던 것 같은데 중학교 때 정말로 너무너무 웃긴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너무 닮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그 친구 했던 말 다른 데 가서 써먹고 막 민망한 꼴 당하고 막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게 되는 걸 느끼고 그게 이제 고등학교 가서는 또 새로운 환경이 되니까 제가 예전에 그 친구한테 들었던 거 몇 개를 써보고 보니까 또 그게 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말하는 게 재밌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일상적인 말은 늘었던 것 같아요. 잘하게 됐던 것 같고 강의나 이런 차원에 있어서의 말은 제가 대학교 때 이런 프레젠테이션 했던 거를 떠올려 보면 뭐랄까 굉장히 우물한 개구리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막 너무너무 잘했던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지금 떠올려 보면 참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 부족했던 이유가 지금은 전체 뼈대를 생각하고 뭘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다는 걸 생각하는데 그때는 그냥 이렇게 쭉 이야기하듯이 그냥 말발만 믿고 발표를 하는 거죠. 이제 그랬던 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강의를 하고 이럴 때는 그 논리 구조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전체적인 맥락을 따라가는 거. 이제 그런 거는 그 제가 그 처음 사업을 하면서 공무원분들한테 이런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늘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이해를 어느 부분에서 못 시키면 내 직원들이 했던 게 없어 보이니까 모든 부분을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그러면 논리 구조를 따라갈 거냐. 논리 구조를 어떻게 짜고 그리고 어떤 것도 버리지 않으면서 이것이 지루하지 않게 흘러가게 할 것이냐를 굉장히 반복 훈련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게 제 것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논리 구조를 배웠었고 그리고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이제 사업을 그 지분 넘기고 대학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는 이제 15주 강의를 긴 호흡으로 가져가면서 하니까 그 이제 이 친구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이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제 좀 더 가르치는 입장이 돼서 또 해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제 스스로 좀 내가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느낀 또 마지막 기회는 그 제가 이런 기업 대표들에게 강의를 하면서였거든요. 물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건 이 LBC를 통해서 그 여러분들을 만났던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뭐 빈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장 넓은 차원의 그 분들과 이런 어떻게 보면 상담도 하고 이런 거였으니 그리고 매주 연습을 하게 되고 근데 그 기업인들한테 강의를 했던 게 저한테 굉장히 도움됐던 이유는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않았던 타겟팅이었거든요. 어른들이면서 또 젊은 친구도 있고 사회적으로 다들 성공했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교육 수준이 너무나 다르고 바라는 거는 어쨌건 자기 기업이 커지는 거지만 또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다르고 그래서 그 분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어쨌건 그 자리에서는 교수 입장이니까 또 이론적인 것으로 들어가면 이분들은 어떤 분은 네가 뭘 한다고 그래라고 할 거고 어떤 분들은 졸려서 주무실 거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내가 과연 이 사람들에게 뭘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기업 교육을 했던 그 업체에 있던 기존에 있던 강의
과거의 강의 자료들을 쭉 훑어보면서 처음에 제가 느꼈던 건 이제 정말로 여기 이 자리에 지금 그 기업에 있던 친구들이 있진 않을 테니까 제가 처음에 보면서 이건 좀 쓰레기인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너무 사례 위주니까.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서 이렇게 사례 위주로 이론적인 걸 전달할 때 먹혀 들어가는구나. 이게 먹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분들이 받아들이는구나라는 거를 그 시간 동안 깨달은 거죠. 그래서 원래 너무 이런 공돌이의 마인드가 여전히 남아있던 상황에서 이게 좀 스토리가 중요하고 사례가 중요하다는 걸 좀 전환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좀 검증이 덜 됐어도 이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으려면 좀 어떠한 사례나 확실히 이런 그런 스토리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뭐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때 좀 또 이렇게 한 단계 또 좀 배운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그게 꼭 옳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여전히 생각은 합니다. 왜냐면 전 공돌이니까요. 근데 그렇습니다. 어쨌건 이 말을 조리 있게 한다, 그리고 이런 맥락을 따라간다, 이런 거는 그 자꾸 구조화된 말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아요.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리면서 얼핏 지나갔지만 이 전체적인 맥락을 하고 이런 내가 말하고자 하는 지도를 짜는 거잖아요. 이런 장표를 만들고 순서를 다시 조합하고 이런 거는, 그리고 각각의 순서마다 어떤 단어가 들어가고 하는 거는 내가 발표하고자 하는 지도를 짠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뭐 머리가 좋다, 머리가 나쁘다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머리가 좋고 나쁘면 기억력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크게는 세 가지죠. 그래요. 일단 하나는 창의력이니까 이건 빼고,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은 하는데 창의력 빼고, 하나는 추상화의 능력이고 하나는 그룹핑의 능력이에요. 추상화는 그룹핑부터 얘기를 하죠. 그룹핑부터 얘기를 하면 모든 문장을 해가지고 다 외우고 있는 거는 그것보다 어떠한 키워드를 딱딱딱딱 빼내서 묶어놓는 거예요. 물에는 청량감과 정수, 재질에는 뭐뭐, 이 브랜드에는 뭐뭐. 그래서 그 각각의 그룹별로 묶으면 내 머릿속에 탄탄한 책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책장을 만드는 게, 책장에 그런 이 책장마다 제목을 지어주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언제든지 쉽게 빼낼 수 있는 게 머리가 좋은 거지,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는 게 머리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포인트는 모든 것을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 어떤 키워드를 머릿속에 넣고 내가 그런 키워드가 많아지면 그 키워드를 묶음으로 해서, 그래서 각 묶음을 어떻게 내가 시나리오화 시킬 것인가,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되고, 방금 말했던 이 추상화는 제가 이걸 지도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도와 현실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가장 좋은 그럼 지도는 뭔지.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지도도 좋은데, 이거는 지도가 목적성이 없을 때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를 찾아가려고 할 때, 그때는 어떤 지도가 좋냐는 거죠. 불필요한 게 없는 지도가 좋아요. 최대한 단순화되어 있으면서 거기를 딱 찾아갈 수 있도록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주는 것. 이걸 우리가 약도라고 하잖아요. 약도. 그게 추상화예요, 일종의. 그래서 내가 복잡한 현실의 모든 것을 다 머릿속에 넣는다? 머리가 힘들죠. 부하가 걸려. 그 중에서 필요한 것만 목적에 맞게 딱딱딱딱 빼서 정리해서 내 책장에 넣어놓는 것. 이게 추상화와 그룹핑의 능력인 거예요. 이렇게 뭔가 자꾸 키워드로 해서 생각하고 하나의 키워드가 딱 머리에 들어왔을 때 그걸 가지고 말을 쭉 풀어서 할 수 있는 것. 왜냐면 내가 기존에 넣었던 책장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을 테니까 이게 조합시킬 수가 있겠죠. 그게 실은 발표력을 키우고 그 사람의 어떠한 지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려면 결국 내가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어려서부터는 안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거는 좀 더 유리해지는 것 같아요. 어떠한 새로운 지식을 얻었을 때 내 머릿속에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잖아요. 이게 어느 거랑 가까운 지식이구나. 과거에는 이랬는데 이게 지금 이렇구나. 이렇게 해서 그 지식을 업데이트 시키기도 하고 이 지식과 반대되는 지식을 그 옆자리에 넣어놔서 묶어서 생각해보고 이런 게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거를 모든 것을 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기업에 대해서 들어가서 뭐 컨설팅을 한다 했을 때 그 기업의 모든 숫자를 다 외운다? 그거는 물론 있어 보일 수는 있어요. 막 그 기업에 막 숫자를 줄줄줄 높으면 야 대단한데 소리는 들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회사가 지금 뭐 성장하고 있느냐 줄고 있느냐, 그러면 어느 부서냐, 뭐 이런 정도가 중요한 거죠. 그런 흐름이 중요한 거죠. 흐름이. 근데 흐름은 그 흐름을 하나하나 다 체크할 필요 없어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예를 들어서 약도를 그린다는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근데 물론 그 약도를 그리기 위해서 전체적인 지도는 그룹 해가지고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좀 너무 주제넘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건. 하여튼 이제 그런 식으로 지식을 얻어가는 게 상당히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새로운 걸 배울 때도 그 과거의 거랑 좀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